자, 마카롱 레드님께서 30대 초반 연봉 3,600의 직장인이다. 나이대를 생각하여 삶을 윤택해서는 얼마 정도 연봉이 필요할까요? 결혼과 자녀 미래를 생각, 미래가 막막하다. 아직 그러면 네. 자, 결혼과 자녀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건 여자친구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아니, 왜냐면 여자친구가 없으면 네. 나도 아까는 뭐 미래는 대비해야 한다고 그러더니 그건 몰라? 30대 초반? 네. 근데 이게 어디에 사시는지를 알아야. 근데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에 사느냐? 네, 서울이냐 지방이냐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거를 여자친구 있대잖아. 봐봐. 네. 여자친구 있으니까는 결혼과 자녀. 네. 일단 결혼을 결혼할 생각이 있는 있다. 여자친구가 있어. 네, 오케이, 이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고민이 더 되는 거야. 결혼할 여자친구가 그렇죠. 없으면 고민이 되지만 심각하게 고민은 안 되죠. 네, 지방광역시 오케이. 네. 지방광역시. 좋습니다. 서울 그러면 연봉이 3,600이고 네. 30대 초반이면은 네. 대부분 뭐 저 정도죠. 어느 정도. 그렇죠. 네. 보통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남자들 군대랑 네. 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라고 한다면 네. 20대 후반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네. 보통 이제 2천만 원대 후반 많이 좀 괜찮게 받는 데들이 네. 3천만 원 뭐 정도부터 네.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평범한. 서울 30대 초반이면 3,600이면 네. 완전 대기업을 다니시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완전히 학고 네. 중견기업. 학고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저 연봉이 흔히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연봉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딱 계약서상으로 나오는 연봉인지도 좀 중요하고요. 맞아요. 세전세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있고,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조건을 네.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아니 한데.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금액이 연봉을 얼마를 받아야 좋을까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런 거죠. 당연히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제약 조건이 없다 보면은 이게 또 무한정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급 300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빠지고 세후로는 한 280 정도 들어오는. 정확하시네요. 네. 안 보고 아니 여기 말씀하세요. 세후 매달 한 280이면 그러니까 연봉 월급 300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연봉 3,600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버는 돈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고 쓰는 돈을 바꾸는 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만족하는 삶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삶의 질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원하는 삶의 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결혼을 저도 이제 최근에 했으니까 하면서 저희는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나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프를 좀 그때 빠졌던 게 이제 미니멀리즘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자. 네, 웬만하면은 버리고 있는 거 그냥 쓰고, 아니면은 바꾼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어도 뭐 이렇게 계속 많이 늘리지는 말자라는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이제 가지고 이제 혼수 장만부터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 생각보다 드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돈을 모으기가 좀 쉽고 사는데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근데 약간씩 좀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있고 라이프를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게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은 저 정도면은 평균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30대 초반에 월급에 이제 300 그거 못 받는 사람들 훨씬 많거든요. 저 그럼요. 또래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도 물론 위를 쳐다보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여자친구의 성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욕심이 좀 많으면 굉장히 피곤해. 저 돈으로는 더 벌어야 된다. 그럼 투잡 뛰시고 여자친구가 굉장히 검소하고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돈을 다 맡기세요. 내가 이 여자는 결혼할 거고, 여자친구가 경제관념이 되게 네. 투철하고 알뜰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맡기시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내가 조금, 왜냐면
그 여자친구도 되게 부족하게 하면서 뭔가를 이제 네. 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저 월급이 네. 나쁘지 않다면 나쁘지 않고 네.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남는다면 남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나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 돈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네. 차가 있으시고 네. 할부 50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차 있고 할부 50.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 50만 원 정도를 이제 월 더 쓰신다고 치면 아, 할부가 50이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서. 대충 치면은 아. 그러면은 월 쓰실 돈이 한 1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진짜 여자친구는 뭔 놈도 괜찮다 이러면 일단은 네. 여자친구가 일명 김치녀 뭐 된장녀 아닌 거죠. 네. 굉장히 이제 개념이 있는 남자로서 굉장히 좀 듬직한 여자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거 돈해하신 분 질문 올려주신 분보다 조금 뒤에서 쫓아가는 입장인데 그런 건 있어요. 여자친구가 원룸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막상 내가 딱 그 시점이 됐을 때 원룸에서 시작해야지라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미안하죠. 네.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있어요. 다른 그래서 사람들은 또 뭐 어떤 조건도 어떤 조건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스타트냐에 따라 그래서 다르니까. 이거는 여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벌 수 있는 벌이를 더 늘릴 수는 없으니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할 거지만 그러니까는 이거를 여자친구랑 더 오픈을 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뭐 지금은 연애하는 단계이고 결혼할 생각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30대 초반이면 빨리 결혼 플랜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미안한 마음의 짐도 좀 덜고 여자친구도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어서 남자들은 뜬구름 잡을 때 여자들은 계산기 두드려요. 그러면 맞아요. 너 오빠 뭐 줄이고 뭐 줄이고 뭐 줄이고 나 뭐 줄이고 뭐 줄이고 뭐 줄이자.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정확합니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삶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떼어서 뭐 하시고 얼마 떼어서 뭐 하시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 결혼을 한지 저도 이제 신혼이니까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집에 둘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광역시 정도면 그리고 그 지금 모아둔 돈이 정말 하나도 없으신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집을 마련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월세부터 시작하면 절대 안 되고 네. 어떻게든 전세부터 출발을 해야 네. 되고 그렇죠. 전세에서 네. 전세를 조금씩 넓혀 나가 평수 전세 금액을 네. 넓혀 나가다가 이제 청약 통장으로 네. 내 집 마련 이거를 이 플랜을 같이 짜려면 근데 네. 혼자는 안 되고 둘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결혼할 여자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사치라든지 허영심이 있는 여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여자들한테 그런 여자라면 맡기가 불안하면 내가 경제권 내가 가지겠다. 이런 뭐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데 결혼도 했고 근데 경제권은 못 맡겨 불안해서 해. 그럴 수 이런 있어요. 여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여자친구의 성향을 딱 보고 2,300 모아놨으면 30대 초반에 2,300 모아놨으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여자가 30대 초반에 저거보다 좀 더 모으거든요. 네. 사회생활 좀 먼저 하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좀 빡빡하게 모아가지고 한 5천 정도 모으신 다음에 반전세로 저는 약간 중심 말고 좀 떨어진데 그냥 투룸 쓰리룸 정도 되는 반전세 빌라 그런 정도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저는 그냥 무조건 전세. 반전세도 안 된다. 전세. 근데 그 광역시에서 5천이면 전세가 9월 제가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제가 서울이라서 네. 잘 모르는데 이게 네. 있어요. 제가 맞아요. 부동산 이야기 한동안 많이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뽑은 게 전세 제도거든요.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네. 특히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전세 제도라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외국의 선진국들은 그냥 월세 내는 거를 기본으로 아니면은 맞아요. 사거나 월세를 내거나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저축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지 같은 거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받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아 생각났다. 그 결혼하시면은 신혼부부는 그 전세자금 대출이 그럼요. 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우리나라 전세 제도라는 게 좋은 제도인데 네.
이것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잘 돼 있어요. 네.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렇게 네. 해서 처음으로 전세를 내가 얻으려고 한다. 맞아요. 네. 이럴 때는 그 지자체, 네. 정부, 중앙정부 지자체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진흥원 뭐 이런 데서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자금들이 네. 도처에 막 깔려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네. 내가 모은 돈 얼마랑 네. 여자친구 모은 돈 얼마랑 네. 전세 자금 대출 얼마나, 그게 전세 자금 대출이 굉장히 기존 금리보다 굉장히 싸게 이 제공해주는 전세 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세로 들어가고 이제 네. 차가 있다고 하면 네. 예, 조금 외곽으로 빠져서라도 네. 전세를 구하셔야 돼요. 네. 저는 약간 그 집에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걸 갚고 다 갚았을 때 또 내 가지고 이제 가고 또 갚고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이제 많이 식으로. 모으더라고요. 돈을. 네, 그런 식으로 네.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평수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하면, 네. 그러니까 누가 뭐 빚이 파이팅이 뭐 네, 생긴다 그렇죠. 이래 욕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빚이 있으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소비의 끼고 우선순위를, 시작해야 되니까. 돈을 떼고 소비의 시작해야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네. 이게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막 투기가 아니라 내 집 하나에다가 하는 빚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맞아요. 이거를 얼마씩 갚는다는 플랜을 짜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갚는데 먼저 소비를 하고 네. 남는 돈으로 또 다른 소비를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갚아지면 이게 저축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집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 결혼을 그렇게 원룸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 여자친구분이면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생활비가 나오고 그리고 돈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걸 이제 갚기 시작을 하면 그 갚고 나면 내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이 얼마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초반에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그 오히려 그 장모님이랑 저희 그 어머니 그리고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예. 되실 텐데 반찬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걱정되고 하니까 그러면 생활비가 네. 사실 조금 네. 조금씩 네. 굉장히 세이브가 됩니다. 그거 네. 반만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잘 데워 먹고 요리 이렇게 두 분이 조금씩 해서 먹고 하면 좋은데 결국은 그래서 집이 좀 좋아야 돼요. 생각보다 그 집 약간 외곽이라고 해도 너무 이제 허름한 그런 데보다는 네, 저도 그냥 있을 만한 네. 이제 집안에서 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네. 빌라 같은데 저도 빌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빌라가 위치는 되게 안 좋은데 들어가면은 안에는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그런 그래서 곳은 괜찮아요. 위치는 구린데 네.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막 들어가야 되는 네. 이런 데였거든요. 처음에 결혼해서 시작했을 때가 가련동 12번지라고 해서 은평구에서 제일 옛날부터 제일 못 사는 동, 그 산 꼭대기 언덕바지 막 이런 데 있는 데였어요. 눈 많이 오면 맞아요. 마을버스도 안 와. 못 올라가가지고 막 이런 동네에서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 시작했었거든요. 서울에 집 산 데는 언덕 많고 지하철 없으면 집이 싸요. 네. 서울에서도 집이 좀 괜찮은데 근데 지방 가면 훨씬 그렇죠, 생각보다 조금. 훨씬 싸거든요. 살짝만 넘어가도 지방의 광역시라고 하면 서울보다는 집값은 좀 쌀 거예요. 거기서도 훨씬 쌉니다. 훨씬. 예, 네. 빌라나 이런 외곽에 새로 신축 빌라 같은 거 전세를 네. 찾아보면 네. 안에는 신축 빌라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어차피 내 거가 아니니까 신축 쪽을 알아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알아보시면 그 안에서의 특히 결혼하고 신혼부부면은 그 안에서 새로 지은 집들은 굉장히 깨끗하니까 그런 데서 좀 삶의 네. 질의 안정을 좀 찾고 돈을 조금 모아가면서 네. 이렇게 살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이면은 그렇게 모으기 시작을 해서 몇 년 지나서 그 대출 끼고 이렇게 해서 2억 안쪽으로 네. 아파트 전세가 될 거예요. 네, 웬만한 되죠. 아파트 전세가 됩니다. 지방은 되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2,300이면은 모으기 시작을 해서 그 하고서 이제 한 1억 정도로 이제 빌라 들어갔다가 이제 한 번 더 옮길 때는 이렇게 아파트로 가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나 그런 거를 빚을 지고 이런 걸 갚아나가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둘이 부부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때까지는 서로가 이제 그렇죠. 힘을 모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 재미가 또 네. 그래서 있겠죠. 너무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친구분의
그 성품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걸로는 여자친구가 못 사는 사람 같다, 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방법을 강구해봐야죠. 능력을 키우든가 협상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네. 코인이라도 네. 그래서 진지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네. 집을 먼저 해결하자. 네, 절대 월세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월세는 안 돼. 전세부터 출발해야 네. 되고, 그냥 여자친구랑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세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프로포즈 하시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정말 돈을 어떻게 해야 네. 허튼 데 잘 안 쓰고 너랑 같이 사는데 이렇게 할 거냐, 내 벌이는 이만큼이고, 그렇죠. 공개하셔서 계획 세우시면 충분히 그 연봉이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 연봉이면은 아주 뭐 부자의 연봉은 아니지만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 초반에 그 정도 연봉. 그리고 결혼 전에 좀 약간 그 5,000원짜리 팁 하나 드리면 장모님 만나보시고 네. 그 여자친구분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렇죠. 생각보다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그쪽 가족이랑 가족이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랑 가족이 만날 때 트러블이 좀 있으면 그렇죠. 계속 불편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게 좀 잘 해결이 되고 네. 이게 원만한 그런 가족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게 연봉이 하세요. 얼마면 좋을까요? 연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통계학으로 나온 게 연봉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삶의 질이 만족도가 2,000, 3,000, 4,000, 5,000으로 넘어가다가 6,000, 7,000에서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해요.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지금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3,600이면 지금 이제 결혼하기 전 둘이서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생활하면 점점 연봉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뭐 이제 여자친구, 요즘은 여자들도 다 같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럼요. 그럼 같이 맞벌이 하면서 계획하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헬조선 하는데 사실 그 신혼 부부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그 뭐 집 대출이 2주택자 이런 게 막혀서 그렇지 신혼 부부한테 오히려 그런 거 더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런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양쪽 집안의 결혼이다 보니까 우리 집안과 네. 상대방의 집안이 이제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하시면 된다. 맞아요. 네. 3,600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부족하지 않다. 않아요. 네. 네, 충분히 훌륭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 해주니까 좀 약간 훈훈한데요. 약간 풋풋한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진짜 프라이 두 쪽까지 결혼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똥을 밟은 거죠.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고 사람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이 사람한테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게 이제 어필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약간 그 자파 후회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뭐 이런저런 거 질문을 하면 대답이 툭툭툭 나오니까 그냥 되게 그냥 깊이가 없거든 저는. 얕고 넓어가지고. 아무튼 책만 읽으면 결혼하십니다.